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시황방송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2% 이상 올랐고요. 중요한 건 S&P 500 인덱스가 불마켓이냐 베어마켓이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도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지수 지표 먼저 살피겠습니다. 다우지수 2.17% 529.9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0.17% 거의 상승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다우지수와 S&P 500 인덱스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나스닥 100 인덱스는 현재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새벽 5시 반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많이 오르고 나스닥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한 이유는 경제 재개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언택트죠. 비대면 주식만 오를 게 아니다. 이제 대면 주식들도 정상화 시작된다. 이런 기대감일 것입니다. 골드는 지수 상승과 함께 이제는 모든 게 정상화될 것이다. 안전자산 필요 없어. 리스크 오니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이 온스당 30달러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인덱스도 0.91%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환율에서 1%는 주식하고 다르죠.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299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이제는 불마켓이다 라고 선언하듯이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잠깐 넘었다고 불마켓이다 선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여러분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제 잔고가 현재는 플러스 15%로 돌아섰지만 3월 23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8%까지 빠졌었거든요. 모든 분들, 투자자분들이라면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2달 만에 올랐다는 거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 한국으로 말씀드리면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 휴가를 마치고 연휴 이후에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한 재료는 무엇인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입니다. 마치 미국 경제, 미국 증시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죠. 우리에겐 백신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죠. 다우지수가 백신 개발이 근접하고 있다는 두 회사의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게 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백신은 모더나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새로운 주자는 노바박스, 그 다음에 머크 두 회사입니다. 특히 노바박스라는 이 회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가며 결과는 빠르면 7월이면 나온다. 7월에 인체 임상실험이 나온다 그러면 연말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백신이 왜 증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 리오픈이 되면 다시 팬데믹, 대유행되는 거 아니야? 가을에 다시 대유행될 수 있어. 이런 걱정이 시장에 퍼져 있잖아요. 한국도 간단히 말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 클럽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 지역 정말 고생하고 있잖아요. 모 학원 강사 한 분의 거짓말 때문에 정말 생고생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경제활동 재개가 되면 다시 팬데믹 이래서 한마디로 개판될 수 있어.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야, 걱정 마. 조만간 백신이 개발되잖아. 그러면 모든 게 정상화야. 이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활동 재개 플러스 조만간 백신 개발, 이게 더해지니,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건 비대면주가 아니죠. 대면, 컨택트주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화요일 한국 시장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 대면주들이 올라갔는데요. 미국 증시 오늘 새벽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항공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러면 제츠입니다. 항공주 ETF죠. JETS를 가져온 건데 오늘 하루만 11.75% 올랐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저 시점 5월 4일이죠. 워런 버핏 옹께서 항공주를 패대기 친 날인데요. 그날보다 현재 12% 상승했습니다. 왜? 비행기 잘 안 타지만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정상화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증시 주도한 건 또 은행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은행주 ETF KBE입니다. 은행주 오늘 하루 8.13%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앞에 항공주에서 시장에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거의 비슷하죠. 리오픈되는 당연히 백신과 플러스 리오픈이 되면 기업 파산 문제 사라져. 당연히 은행 걱정하지 마. 은행주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오늘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백신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재료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다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아니 19 사태임에도 예상보다 좋은데 이제 경제활동 재개, 리오픈이 되면 훨씬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감이 플러스된 거죠. 가장 먼저 나왔던 지표 5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86.6을 기록했는데요. 4월 달에 85.7보다 약간 높았어요. 그런데 4월 달에는 19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기껏해야 82.3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올랐죠. 이게 첫 번째 경제지표였고요. 두 번째, 뉴 홈세일, 신규주택 판매. 4월 달에 신규주택 판매가 19 사태가 그렇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는 22%가 3월 달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웬걸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폭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9 사태에도 4월 신규주택 판매가 올랐다는 소식 좋아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한 건 비록 3월달 주택가격 지수이긴 하지만요. 3월달의 주택가격 지수가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물론 3월달은 본격적인 19 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올랐다는 사실. 왜? 3월 초부터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플러스 됐다는 얘기는 경제재개가 오픈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금리, 지금 0% 금리잖아요. 사상 최저 수준인 MBS, 모기지 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부분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도 9.11 테러 때도 뉴욕의 증권거래소는 폐쇄되지 않았죠. 그런데 19이 역사적인 일로 폐쇄를 시켜버렸는데 이걸 재오픈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백신 플러스와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와 페드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난주에 이미 민주당이 3조 달러 부양책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3조 달러 부양책이 추가로 집행된다면 더 좋아지겠네? 라는 시장의 의식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 달러 부양책, 그동안 반대를 이야기했던 공화당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물론 probably 아마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았어. 시장이 원한다면 공화당, 민주당 주도의 3조 달러 추가 부양책 지지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가 오늘 새벽에 보도를 했는데요. 조만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본격적인 합의를 하겠지만 금액이나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통과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거죠. 여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서비스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서비스 중에 프로스포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프로스포츠, 한국은 프로야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프로축구를 시작했지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하죠. 미국 NBA, NFL 인기 있는 스포츠죠. NFL, 풋볼, 우리가 미식축구라고 하는 거죠. NBA 농구입니다. 이게 조만간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왜냐? 뉴저지 주지사가요. 일단 프로스포츠 팀 연습 경기나 이제 경기장 오픈을 허가하겠다라고 트위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뉴저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NFL 팀이 있고요. NBA는 옆에 필라델피아 76서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들이 연습 게임을 시작하면 다른 주들도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시황이고요. 오늘 시황에서 나왔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목도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변수가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변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오늘 앞서 미국 지수, 몇 가지 지수 설명드릴 때 달러화 인덱스가 0.91%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달러화 인덱스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이거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 달러화 약세는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다른 나라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죠. 한국 시장, 달러화 약세, 당연히 달러 원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 이머징 주식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인덱스 차트 보겠습니다. 0.91% 하락했습니다. 98.9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시도, 저점 하향 돌파, 1차 저항선 돌파 시도 거의 깨졌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차 저항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저게 빠지면 왼쪽에 보시면 수직으로 올라온 때 있죠. 19이 본격화되면서 95에 있던 달러화 인덱스가 104까지 정말 수직으로 올라갔던 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달러화 인덱스가 좀 더 내려간다면 리스크 온이죠. 위험 자산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이머징 시장은 좋은 방향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달러화 인덱스가 하락했으니 달러 원 환율 지난주 금요일보다 순식간에 13원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여기 시장에서 0.8% 정도 하락해서 123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1234원에 맞췄으니까 약 2원이나 3원 정도 더 빠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화 인덱스가 0.91% 하락해서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 거의 모든 이머징 환율들은 1% 이상 하락했는데 1.2% 하락했는데 달러 원 환율은 0.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위안화가 거의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달러화 인덱스가 하락하는데 여기에 위안화는 왜 약세로 버티고 있느냐? 그게 두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중국이 이미 공식화한 홍콩 보안법을 28일 날 표결할 것으로 뉴스에 나왔잖아요. 28일 내일입니다. 내일 만약에 홍콩 보안법을
미국의 반대에도 그냥 강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금융시장 지표는 홍콩 변수에 주목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일요일에 백악관은 이미 만약에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경 대응할 거다. US 섹션입니다. 경제 제재 할 수도 있다. 이런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고를 했으면 중국이 좀 물러나야 되는데 중국이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러핑, 뻥카죠. 포카 쳐보신 분 아시죠? 뻥카 치는 거 개구라. 중국이 맞받아쳤습니다. 백악관 트럼프가 너희들 홍콩 보안법 통과시키면 이미 상원에서는 제재안 통과시켰거든. 트럼프 중국 때리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중국이 오늘 새벽에 한다는 말. 어젯밤이겠죠. 야, 그거 미국 애들 개구라야. 블러핑이야. 뻥카야. 우리 신경 안 써. 우리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자 환율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환율. 예, 여기에 위안화 환율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원에서 목요일이구나. 상원에서 대홍콩법 관련해서 그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많이 그러니까 달러 대비 상승, 위안화가 약세였잖아요. 그런데 달러화 인덱스가 0.9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 예. 환율시장, 최소한 환율시장 참가자들은 28일 날 내일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다. 이걸 걱정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변수 하나. 예. 오늘 새벽 어젯밤입니다. 리즈햄이라고 투자정보업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목표 주가를 40%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100은 이미 마이너스고 나스닥 인덱스는 강보합 수준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리포트와 함께 1.91% 상승했습니다. 리즈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40% 상향한 이유는 리오픈 후에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 이미 서버 부분의 SSD죠. D램은 상당히 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 가지 스마트폰 판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5G 스마트폰에는 상당히 큰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 재개가 되면 바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40% 상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1.9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종가 기준으로 0.02% 상승한 거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죠. 이렇게 정말 스마트폰 판매 정말 경제 재개가 되면 늘어날 것이냐? 예, 그 예가 중국에 있는데요. 지난 5월 12일 조선일보 뉴스를 보면 중국의 4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17%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4월에 판매된 스마트폰 총 판매 대수가 4,070만 대인데 이 중에 39%가 앞에 리즈엠이 얘기한 5G 스마트폰이었다. 당연히 미국도 이제 조만간 가을에 애플이 5G 스마트폰 판매 출시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5G 스마트폰 판매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뉴스 애플이 지난주 30개 매장을 오픈했는데 이번 주에 100개 추가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체 애플 매장 270여 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반 정도가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27일 오늘입니다. 일본에서도 애플 매장이 오픈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D램의 서버향 SSD죠. 서버향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는 아주 견실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만간 리오픈이 되면 5G 스마트폰까지 플러스된다. 그렇다면 달러와 약세와 함께 D램 가격 상승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회복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제 희망사항이라고요? 예,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건강에도 그 다음에 인생도 행복해지는 비결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